윤 씨가 우리 모르게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뭘 많이 얘기했어? 이것도 가기 전에 한 인터뷰였는데, 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일본을 갔다네요. 네, 핵 처맞은 나라에 가기 전에. 자, 뭔 인터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일 전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경은 한국에서는 핵 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 확산 방지 조약과 미국의 확대 억지에 대한 생각은? 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거가 1월 달에 일본은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치가 일본을 어떻게 잘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비공개 처리했죠. 그러니까 어디서 특강을 받나 봐요.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오염이 없고 일본은 정직한 나라고 일본이 핵무기를 안 만들려고 그래서 그렇지 만들면 6개월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따로 개인 과외를 받나 봐요. 응? 그래서 일본 언론, 우리 언론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또 얘기를 해도 우리 언론은 덮어버리는데 일본 언론한테 왔을 때 나 이렇게 일본 잘 알아. 다 얘기했네. 네, 라는 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죠. 결국 우리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결국은 우리를 핑계로 일본까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서 말을 꺼내는 것 같다. 우리 현실에는 필요치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외교적인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들면 일본도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어떤 그 형태처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 핵무장 하려고 그러나? 이게 미국도 전술핵 배치를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NPT 때문에 할 수도 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일본의 핵무장을 돕겠다는 일종의 발언을 한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전혀 이걸 안 내보내갖고 이걸 묻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 윤석열 핵무장 얘기하면서 김기현도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고 있었고 태영호도 뭐 핵무장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오세훈도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된다. 부산 자기 지역구에다 핵 넣겠다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조경태. 네. 강원도에도 해줘야죠. 거기는 핵은 아니라 사드 얘기했는데 사드만 갖고 되겠어요? 네. 핵도 하나 놔드려야 될 거고 정진석이도 하나 조만간 앞마당에다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자, 우리가 핵핵거리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낌새를 챘나 봐요. 그래서 동해 미사일을 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동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일 간의 합동 군사훈련의 어떤 모양새가 러시아가 보기에도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입구인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군사동맹 내지는 어떤 해군 훈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니 사전에 이걸 해결할 목적으로 만약 치고 나갈 때 해결할 목적으로 미사일을 이제 쏘겠다, 미사일 훈련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건 일본 유협령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해 쪽에. 네. 동해 쪽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26일부터 30일까지 동북방 해역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사일 발사 관련 항행 경보를 발령했고요. 우리 해양수산부도 국내 선박 보호 목적으로 같은 경보를 공지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뉴스가 몇 개 더 있어요. 우크라이나 갔을 때 핵 폭격기 2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제가 해드렸는데,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온 게, 3일날 태평양 함대 소속 디젤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쏴갖고, 1000km 떨어진 훈련장 표적을 명중시켰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딱
딱 2주일 후에 이 북한이 쐈던 디젤 잠수함 북한도 북한이 심포하면서 쐈던 4발의 순항 미사일 이거하고 똑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순항 미사일인 거고 거리인 거고 그냥 표적지 맞췄다는 게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일날 얘네들한테 가서 훈련을 받고 러시아에 가서 북한 애들이 어떻게 쏘는지 훈련을 받고 이걸 갖고 와갖고 시범 사격을 성공했다. 이렇게 본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러시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유도 장치가 없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있었겠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걸 연결을 시키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즉 러시아가 지금 있는 이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일종의 무기를 제공해줬다고 하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가설이 어느 정도 맞는 뉴스가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가 쐈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미사일을 줘갖고 쏜 건 맞아. 줘서 썼다? 줘서 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3,000m 무수단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전부 다 러시아가 잠수함용 중거리 미사일로 개발해 놨던 미사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잠수함하고 러시아 미사일들은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포와 포탄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만 주면 거치만 하면 쏠 수 있는 연계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류의 군사협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게 벨로루스에다가 전술핵을 배치를 하는데 이게 임시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차에서 쏘는 게 아니라 전술핵 발사를 할 수 있는 고정시설, 그러니까 사일로를 짓겠다는 거야, 일종의. 그걸 올 7월까지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갖다 넣어서 꽂아버리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물론 거기에 전술핵 시설물만 건설을 하고 핵미사일을 안 갖다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푸틴이 벨로루시 만나고 댕길 때 내가 얘기했잖아. 벨로루시에다 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근데 지상 병력이 아니라 핵무기를 갖다 놓는데요. 이렇게 되면 벨로루시가 스위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벨로루시 안에 있다고 해서 벨로루시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유럽과 러시아의 분쟁 상황이 생겨 벨로루시에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한테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러시아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벨로루시가 쐈지 내가 쐈어? 이래버리면 끝난단 말이지. 만일 이게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신냉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이전에 러시아랑 어떤 형태로 서방은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벨로루스에 쓰고 있던 전술을 북한에다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일본 놈들이 무장한다고 지랄을 쌓고 적기지 타격 능력을 갖춘다는 등 토마호크 미사일을 1000km, 1200km 날아간 토마호크 미사일을 1000대를 올해 말까지 구비해갖고 논다는데, 만에 하나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우방국인 한국을 하겠어? 북한이 타겟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자극적인 군사 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손을 잡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북한이 동해로 그렇죠.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일본이 먼저 미사일의 궤적과 탄도에 대한 발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내놨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의 그동안 지소미아 단절을 통해서 끊어졌던 정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 합참보다 일본이 먼저 발표를 하고 있다고. 아니 근데 너무 한반도가 너무 위험해지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결국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김정은이
이거를 이 긴장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이 거대 국가들이 진의 외교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지금 서로 자극을 하면서 이걸 시키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굶어 죽게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야 식량 지원해줄게 미사일 한 방 쏴. 야 미사일 이거 순항 미사일 그 잠수함 미사일 몇 대 줄 테니까 탄두 미사일 한번 쏴봐. 이러면 내 그러고 넙죽넙죽 쏜다니까 지금 북한은.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달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같이 다른 놈들한테 부자들한테 삥을 뜯어먹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현실적인 협의를 봐야 돼요. 북한도 단독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상당히 버거워해. 한국이 도와준다 그러면 손 안 내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 돈 받는 것도 아닌데, 한국 지원 받는 것도 아닌데. 일본은 지금 말 들으면 400조 줄게 막 이래가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뒤로는 미사일 1000대씩 사서 쟁여놓고 이제 적기지 공격할 능력이 생겼다 그러고 공언을 하고 미국은 그래 일본 그럴 수 있어라고 박수까지 쳐주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이 어떻게 바이든이랑 기시다를 믿고 북미 회담이나 북일 회담을 진행할 수가 있겠냐고. 못하지. 뭐 이런 거는 우리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아니 안 중요한가 봐.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 안 중요해도 없는 거야 이런 거.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안 중요해? 한민족의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야. 언론에 전부 이재명 뭐 단독 기사 미친 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뭐가 나왔다고 카더라 이거 전부 다 검찰발이야. 보면 증거도 없어. 무슨 녹취 음성도 있다더라. 있으면 벌써 꺼내놨겠지.